시민공장 시민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현장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장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공장 운영위원장이신 한국공론포럼 박대순 상임대표님 외에 12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장 자문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문단장이신 대신대학교 소성규 교수님 외에 4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장 검증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증단장이신 최경자 전 의정부 시의회 의장님 외에 3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장 운영위이신 의정부 사회복지사협회 박준석 회장님께서 시민공장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 9월 4일 의정부시장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을 시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9월 20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 구성 및 입촉식을 하였습니다. 시민공론장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시공무원은 참가인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월 20일에서 10월 10일까지 준비회의를 1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개최한 내용은 이 논의를 통해서 공론장의 의제, 공론장 구성, 공론장 운영 절차를 도출해냈습니다. 10월 24일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선정 시민공론장을 발족하고 시민공론장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성은 지역, 시민사회 대표,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서 12월 5일까지 시민공론장 운영위원회를 1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내용들은 운영규정 개정과 자문단, 또 검증단, 위원단 등의 관련 기구로 구성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시민토론회 자료를 작성하였고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시민토론회 진행계획 추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11월 7일에서 25일 시민참여단 참여자를 신청받았습니다. 11월 13일에서 14일은 주민간담회를 흥선동, 호원1동, 자일동, 금호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흥선동, 호원 2동, 송산 3동 청년단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5일 주민간담회를 흥선동, 호원 1동, 자일동, 금호동에서 추가로 하였습니다. 11월 28일 추가 주민자담회 진행을 자일동, 금호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8일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참여단 선정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민참여단 명단은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에 전달하였습니다. 12월 5일 시민참여단의 사전학습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10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14일 제1회 시민토론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근 시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시장 김동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비군 훈련장 대체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공론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달 가까이
이 공론회를 위해서 이끌어 오셨던 우리 박태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소성규 자문단장님을 비롯한 자문단 여러분, 그리고 추경자 우리 검증단 단장님을 비롯한 검증단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셨던 관계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비군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함께 깊은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방부에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말고 다른 곳에 대체 부지를 찾아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하면서 국방부와 오랫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방부가 당초 우리에게 요구했었던 10만 평을 5만 평 규모로 축소하고, 그리고 또 현재 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부지까지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대체부지로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양보를 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우리 의정부시가 더 이상 국방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정부 관외로 이전하지 못한 것은 아쉽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이제는 부득이 대체부지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방법을, 공론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론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 부지에 대한 어느 위치로 결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께서 깊이 수기 공론을 통해서 최선의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심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돼서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는 우리의 경험, 그리고 학습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 발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소각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 속에서 합의의 수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부지가 결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전에 모두 검토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보완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그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서 추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의정부 시의회와 함께 예산 혹은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현재 향후 결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시민들께서 공론을 통해서 결정된 것들이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증을 해가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감으로 인해서 어렵게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그 내용들이 그 결정 취지대로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체부지에 4군데로 압축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4군데 부지 근처에 우리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빨리 배려를 해야 될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도출이 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부지가 결정되거나 결정되는 것에 관계없이
대체부지 인근에 있었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의 결정을 통해서 최종 대안을 찾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숙의해 주시고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론을 하게 되는 취지는 최종적으로 어느 대체부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비군 훈련 부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정되는 지역에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할 수 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숙려해가는 그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정 기대하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 의정부시 발전을 한 걸음 더 앞당겨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요. 제1의제, 제1토론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들 이렇게 시민토론회를 보기 위해서 관련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멀리 화성에서 의정부시 시민공론장을 배우자고 화성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기 저 끝에. 네. 그리고 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에 아까 어떤 분이 이게 있어야지 점심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참관인들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점심 식사를 하실 자격이 충분하시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1의제 제1토론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의 순서는 먼저 발제가 의정부시로부터 발제가 있겠고요. 지정 토론은 세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임 토의에 이어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현황입니다. 부지 면적은 44만 제곱미터에 약 13만 평이 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국방부 시설 기준으로 A형부터 D형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A형은 저희 호원동 예비훈련장은 1000명이 훈련할 수 있는 B형 예비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2004년에 소음민원을 제기가 시작되었고 2011년도에는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국방개혁 이전 대상지를 포함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식으로 이전을 요구하게 되어서 19년에는 의정부 이전을 전제로 병력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까지는 의정부시에서 관내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대상지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의정부 시민들이 받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현황입니다. 위치로는 양주시에 위치되어 있고 C형 훈련장으로 좀 훈련하기에 좀 부족한 면적을 이루고 있고요. 좀 부드러지게 좀 볼 점은 이게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양주에 있다 보니까
훈련 미천자들이 많아서 개설 고발 건수가 연 100여 명씩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제 의정부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호원동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의정부의 훈련장을 이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훈련교육과 수도방위의 핵심 시설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국방부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예비군 지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을 통폐합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개혁에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은 이전을 포함해서 계획해달라고 의정부시에서 요청을 하였고, 국방부에서는 5분당 관할을 하는 경기북부 7개 시군 예비군 훈련을 장을 의정부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폐합하는 국방개혁을 확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좀 줄기차게 요구를 했으나 국가에서 방치를 받은 다음에 여기까지 왔고요. 또 세척으로는 의정부시에서는 국방개혁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반발 및 예비군 훈련장의 관내 이전을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의 설치는 전국 40개 시군 중 의정부시만을 예외로 할 수 없다. 또 만약에 그러면은 의정부 인접 지역에 이전 부시를 제시할 경우 검토하겠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인근 시군이 양주, 포천 등의 예비군 훈련장 입지 가능한 여부를 협의를 진행하였고, 또 거기서도 이제 양주나 포천도 의정부시보다 부대가 많다 보니 거기서는 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 국방부에서 코로나가 또 종료가 되고 훈련을 개시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정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설치가 지연하면은 예비군 훈련이 좀 계속 국내에 있는 예비군이 지연되고 올해 24년 올해까지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대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쓰겠다는 게 국방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또 관에 또 이전하는데 좀 의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는 좀 아시다시피 가용할 부지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10만 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만 평을 된다고 관내로 한다고 해도 10만 평이라는 땅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국방부하고 협의 차원에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화, 예비훈련장을 최소화하고 컴팩트하게 5만 평 이하로 축소하는 거를 국방부에게 건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방부를 좀 설득을 좀 많이 통해서 국방부에서는 군부대와 의정부시와 도시개발하고 군부대 조합이 필요하고 공감을 갖게 돼서 국방부에서는 최종 훈련시설 5만 평 규모를 최소화하는 거에 합의하였고, 그 예비군 훈련장 내에는 주민 친화 시설 설치 및 개방, 공원, 주차장, 축구장 등을 개방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국방부하고 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통합계획입니다. 전국의 208개 예비군 훈련장을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받는 계획으로는 B형 훈련장 1,000명이 훈련받는 훈련장을 지어 의정부시에는 22,000명이 훈련받을 수 있고 총 가평까지 49,000명을 전제로 국방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기존 예비군 훈련장과 새로 지어진 과학화 예비군의 비교 사진인데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여기 보시는 사격장,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PRI나 이제 사격 훈련장을 VR 영상 모의 사격장, 실내 사격장에서 영상 모의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탄 사격, 실사격할 때 야외 사격장을 방음 처리가 된 실내 사격장으로 설치가 되어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공로 포럼 대표 김윤중입니다.
자료지 페이지에 24페이지부터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과 후보 부지 선정 근거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는 호원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을 앞서 2021년 10월에 중앙부시 계획위원회에서 인선 7기에 예비군 훈련장의 자일등 이전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원점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인선 8기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이전에 관한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담겨져 있지 않고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전 방안의 재검토를 결정했고 관외 유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타 지역으로 이전 등을 전제로 대상지 결정에 대한 재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방부가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의정부 관내 존치 원칙을 고수해서 관내 유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의정부시가 특별히 인근 지역에 인근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나 가용부지 부재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4년 12월까지 관내 설치가 늦어지면 수도방의 중요한 군 예비병력 운영에 문제가 발생된다며 기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존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며 의정부시는 이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한정된 토지 자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협의를 지속하여 주민 친화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설치를 제안하였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당초 철원,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시를 포함해 예비군 훈련장 설치 운영에 필요했던 면적을 10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신설 훈련시설 내 공원, 수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훈련시설이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과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의정부 청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 방식을 기존의 관이 정하고 공청회 방식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시민 주도의 결정 방식인 시민 공론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이전에 소각장 부지 이전 문제를 시민 공론장으로 성공리에 마친 시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 공론장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시민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기,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공론장을 운영을 통해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스스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상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되어 의정부시의 사회통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의 결과는 앞으로 더 나은 의정부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시민들의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지정 토론은 의정부시 풀뿌리 시민사회 대표 최경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풀뿌리 시민회 대표 최경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앞서 지정 토론하신 김인영 대표와는 조금 다른 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이게 굳이 공론장으로 해결됐어야 될 문제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잠깐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개설된 공론장이라면 의정부 시를 위해서, 의정부 시민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과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 앞으로 결국은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 공론장과 행정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그 시민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불편한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예비군 현장을 관내로 이동하겠다고 여러 차례 그 약속을 했고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 해당 지역 호원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훈련장 폐쇄로 인해서 그 대체 부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불안감, 불만 이런 부분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입지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우리 단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명확한 대안을 먼저 행정에서 제시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불안감이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대의정치에서 시장이 그리고 행정이 했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론장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최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행정이 먼저 했어야 하는 뭔가를 좀 대안 제시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에도 오늘 뭐 공론장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행정 단위에서 최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군사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 및 지역 영향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환경 전문가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대체부지 예정지에 뭐 삭도 살고 독수리, 맹꽁이 등등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보존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심모원묘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정 부분 결정이 나고 난다면 행정과 시장의 의정부 김동근 시장의 역할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약 54분이 와 계십니다만 이 54분이 의정부 시를 대신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오늘 시민 참여 단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정보의 비대칭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청회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소통, 그 다음에 신뢰 회복을 하는 절차가 앞으로 향후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론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이 중대한 역할을 할 텐데요. 어쨌거나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이런 데 보면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대화와 협의 그리고 보상책 마련이 필수적이었다는 부분 꼭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토론을 정리하자면요. 시집행부는 종합적 타당성 조사 및 데이터 수집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좀 더 널리 알려서 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함께하는 외연을 계속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성과 군사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 및 사례 연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주민 여론조사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군사적 효율성에서는 접근성, 지리적 조건 계속 살펴봐야 되고 안전성은 주변 환경과의 거리, 소음관리, 위험관리라는 부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지역사회의 조화는 환경영향, 그 다음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약에 호원동이 남건 아니면 대체부지로 가건 간에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이 없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 조건은 면적은 충분한가, 인프라, 지역 안전성 살펴봐야 되고 법적, 행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는가, 군사보호구역 설정 가능성, 지자체와의 협력이 충분히 될 수 있는가, 토지 계획, 이용 계획상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심무원리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훈련장 주변 지원 시설, 숙소 및 식당, 응급 의료 지원, 그 다음에 차량 및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지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의정부 시민이자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까지 잘 지켜지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의정부시에서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지정 토론은 한국신문 대표이사이신 김기만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신문 대표 김재만입니다. 저는 먼저 서울의 강북구에 계신 예비군 훈련자분들을 위해서 의정부시가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서울시보다는 지자체로 봐서 작지만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호원동에 예비군 훈련장을 마련해서 의정부나 경기북부 자원이 아닌 서울의 강북구 자원들이 와서 수십 년간 수십만 명이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소음 피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의정부에서 안내로 빼기 위해서 양주나 포천이 지자체의 의정보다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의정부의 피해를 또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힘이 없다고 아니면 규모가 작다고 옮기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주민 설명이라든가 간담회에 이런 거 참여해보면 들어가 주민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남는다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건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경청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시의원님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얘기, 지역의 얘기인데도 한 분이 와서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잠시 김태현이 왔다 갔지만 또 자기 인사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어쨌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인데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담회를 신청해도 응하지 않고 무슨 결정을 하거나 달라는 얘기도 아닌데 불구하고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우리 시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정말 당리 당량이 아닌 대안은 어떤 그런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왜 무엇을 들어줄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불구하고 참석도 하지 않고 간담회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의 역할, 소위 말해서 소통하거나 협치하지 않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모 의원이 5분만을 통해서 근거도 없는 시민 공론장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좀 앞서는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여러 우리 시민공론 오신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 훈련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내에서 과학화된 훈련장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지정 토론자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은요, 여기 참여하신 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시민이 지켜야 될 일 중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요. 1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를 누구를 지금 발제가 의정부시에 발제가 있었고 세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누구를 지정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질의응답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아니 저한테 손을 드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시민 참여단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참관하신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 여성분 먼저 하시고 그 옆에 계신 분 그 다음에 해주십시오. 네,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사일동의 윤혜숙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분들 말씀이 참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인식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해놓고 그 후에 이렇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를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살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어르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10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축소하셨다고, 그거는 굉장히 합당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훈련병의 숫자는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평에서 봤던 그 훈련원들이 어떻게 5만 평에서 원활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몇 명이나 훈련을 매일 받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과학화된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훈련병들의 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전체가 다 아실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의정부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도시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새롭게 설치되는 과학과 예비군 훈련장에 5만 평 이내로 설치될 훈련장에서 하루 예비군 훈련 받을 대상 인원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 네. 지금 그 앞에 페이지 16쪽, 17쪽에 지금 저희 자료가 좀 있는데요. 지금 17쪽에 보면 현재 우리 의정부시 예비군 자원이 양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단일 자원으로 한 22,000여 명이 좀 받고 있는데요. 이 C타입의 5만 평의 1일 훈련 인원이 이제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훈련하는 인원은 약 한 300명에서 한 320명, 350명 이 정도인데 실제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병력 인원 1일은 한 300명 이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 5만 평에서 그 300명이 과학화를 훈련받는데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국방부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저기 혹시 답변 되실까요?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답변할 때 다시 말씀. 5만 평에서 350명이 훈련받기는 그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민간군 협력 자문관 장학명입니다. 네, 현재 말씀하신 대로 10만 평에서는 사실은 1일 1,000명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인원이 그리고 5만 평으로 줄일 경우 이제 시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명이 훈련 받을 곳이 사실 한 300명 정도 받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0명이 훈련을 받아야 될 10만 평이 5만 평으로 줄이게 되면 시형으로 되는데 거기에 1,000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한 700명, 800명 정도가 올 수 있는데 시형은 500명 정도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야지에서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굉장히 사격장도 사선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과정들이 과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훈련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500명 훈련을 하는 그런 시험을 짓더라도 10만 평에서 1,000명이 받을 훈련 한 7, 8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국방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화 훈련장이 되면서 면적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그 옆에 계신 분이 질문하셨나요? 네. 단 한 분도 질문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요 뒤에가 잘 안 보인다. 그 옆에 그 모자 쓰신 선생님 안 하시고 이쪽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여기 몇 조인가요? 이게 제가 잘 안 보이네요. 6조에서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흥선동에 살고 있는 안창선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5만 평 규모로 공부가 돼가지고 과학과 단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비군 병력이 지금 서울지구나 포천지구, 동두천, 의정부 이렇게 많이 이제 산재해 있는데, 의정부 병력만 위한 5만 평인지 아니면은 나머지 지역이 다 와서 교육을 받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5만 평 부지가 모자라다면은 나머지 병력은 공동에서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지, 그런 대체 부지가 다시 구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비군 국방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전국에 208개 예비군 훈련장을 현대화된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 40개소로 축소 운영, 그러니까 함축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지어져서 운영 중인 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젊은 현재 예비군 자원 대상되는 분 조금 이따가 한번 현재 본인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받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국방부와 그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부분 면적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국방부가 이 관계된 부처가 되게 많습니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지역대 관할하는 5군단이 있고요. 그리고 뭐 동원처, 예비군 전력처, 국방부에도 하는 관계기관이 한 4개 기관이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면서 5군단하고 동원, 예비전력처 이런 곳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10만 평에 제공할 부지가 당초에 이제 자일동으로 저희가 30만 평방미터, 이제 10만 평의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의정부에 가용지가 없다 보니까 자일동 그 개발제한구역에 사유지를 10만 평을 저희가 확보해서 중도의 심의까지 사실 받았는데, 그게 저희 시에서 일방적인 사실 행정 결정과 정책이었던 거죠. 그 부분이 공개되고 시민들이 알게 되시면서 사실 많은 반발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여러분 말씀 주신 것처럼 공청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좀 듣고 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강한 비판과 반발이 있어서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시에서 우리는 가용지가 없다. 그 10만 평이나 되는 이런 사유지를 우리가 수용을 해서 예비훈련장을 군부대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추진은 해왔지만 새로 이제 취임하신 시장님의 기조가 그런 기조였었던 거죠. 기존의 예비훈련장이 하나가 떠나면 군부대가 없어지는 건데 또 다른 곳에 군부대가 또 하나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반발이 있어서 관내로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뭐 제가 직접 저희 부자치단체장과 함께 인접 시군의 부자치단체장님 관련 부서를 만났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소대 말씀드렸는데 포천이나 양주나 다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군부대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실정에서 우리도 가용지가 없다. 근데 그 이외에 오히려 뭐 더 외진 곳에 인구 소멸 지역들은 차라리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겠는데 국방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이제 우리의 강한 반발을 알고 우리는 아까 시장님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군부대 이전 통폐합이 되니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수용해주겠다. 그런 과정에 이제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면적이 되게 기존의 군부대 이전 예정들도 다 과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5만 평으로 이제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정부시 자원만을 위한 과학화 예비훈련장을 짓고,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군부대 통폐합 때는 인접 지역에 포천이든 양주가 됐든 하는 걸로 이제 몇 개 예비 전력처와 뭐 온당과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아까 서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도 내부에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뭐 합의하고 논의한 바 없다. 우리는 이 과학화 예비군 현장의 특성에 맞게 그 7개 권역의 예비군 병력이 다 훈련할 수 있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면적은 5만 평으로 확실하게 저희가 픽스가 됐습니다만 예비군 훈련 자원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지금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받는 예비군 대상들이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내가 가까운 내 직장, 내 사는 근처에서 신청을 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이거 논의될 당시만 해도 예비군 7개 권역의 예비군 자원이 12만 명이었던 게 재작년까지 8만 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 시군의 예비군 병력이 이제 5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제 4만 9천 얼마인데요. 그 인원이 점점 예비군 병력도 축소되고 지금 지역의 여건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국방계획에 좀 담아진 이행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한정된 5만 평 부지 내에서 과학화된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만 멀티 컴플렉스형의 그 건물 형태로 예비군 훈련장을 실내 사격장부터 해서 다 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의정부 자원만을 대상으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하겠다라고 5만 평 이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C타입의 500명의 5만 평인데 우리 시 예비군 자원은 사실 하루 예비군 훈련 자원 병력이 한 300명 남짓밖에 되질 않거든요. 이 효율적인 문제도 이제 국방부에서 계속 제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국방부한테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차후에 계속 차트를 통해서 보실 텐데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에 그렇게 컴팩트하게 지어진다면 우리 예비군 자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도 다른 시군의 예비군 자원이 우리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된 최신화된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에 서두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5만 평 안에서 국방부에서 과학화된 예비훈련장의 예비군 병력 수용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이 좀 길어서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아니 저 뒤에 아까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분 하시고 요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참관하신 분 중에 한 분만 하시고 여기 또 그 테이블 토론을 해야 되니까 1분 이내로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지금 5만 평으로 픽스가 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뭐 어떤 동네로 가든지 대체 부지를 찾았을 때 상황에 따라서 5만 평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든지 민간적인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설프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존적으로 수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질문을 다 받고 종합적으로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면적 5만 평의 유동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질문. 대학교에 좋은 하소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군부대가 이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도 많은 사실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호원동이나 가능동, 금호동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요. 그쪽에 사시던 주민들의 피해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은 실제로 국가적인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가적인 일 때문에 국방부에서 수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가 대리해서 그걸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이게 또 이전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그거를 수용을 했으면
일반 민간기업에서 수용하는 것도 별개의 일이지만 국방부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나갈 때는 원주민 그 안에 있던 주민들한테는 처음에 준 비용으로 다시 우선 매입권이 주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선 매입권 철수 후에 소유권 이전이 원래 원주인에게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참관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 그분 한 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한 분만, 시간이 관계해서 이따 오후에 또 질문할 시간 많으니까 한 분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9원 1동 그 김석일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9원 1동 토론회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부지의 일부를 저희 그 선산이 소속되어 있는 수주주이기도 합니다. 원서이시죠. 예,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체부지 꼭 의정부여야 합니까? 두 번째는 13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줄었는데 나머지 8만 평에 대한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세 번째, 참관인들이 부결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번째는 질의를 오후 시간에 하실 것들은 오후 시간에 좀 해주시고 문제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일단 네. 고민을 해주시라고 미리 먼저 더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면적 유동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네. 지금 이제 후보지 4개 있다가 화면이 띄워지면 다 확인이 되실 텐데요. 예, 5만 평을 절대 넘는 일은 없고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기존 군부대 현황 지금 활용해야 될 부지도 또는 뭐 새롭게 편입돼야 될 뭐 자율동이 만약 결정된다면 그 부지도 5만 평 이내에서 줄일 거고요. 기존의 군부대 호원동 예비훈련장 뭐 오건수 부지 그리고 강릉군 통진대대 다 실제적으로는 한 3만 5천 평을 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활용할 수 없는 임야, 임상이 양호한 임야지를 포함해서 5만 평인 거죠. 실제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여져야 될 부분은 5만 평도 되지 않습니다. 5만 평을 절대 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징발재산 그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 내용 아시잖아요. 그 지금 현재도 그렇고 군부대로 지금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부대 폐쇄를 통해서 저희가 뭐 개발을 가져가고자 할 때 원 소유자에게 원래 이제 환매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특별법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관에서 어떤 목적 사업을 진행할 적에는 그게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 소유자에게 땅이 이렇게 돌아가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목적이 상실하게 된 거는 맞는데요. 목적 상실이 돼서 그게 어떤 공공에 의해서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지 않을 때는 환매가 됩니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에서 공익을 위한 어떤 목적 사업을 가져가게 되면 그게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있는 반환 공여지라든지 기타 군부대 이전지가 개발되는 방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환매자 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가 다시 환매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예, 아니 궁금하신 것도 많고 질문하실 것도 많을 건데요.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테이블에서 벌써 2시간 동안이나 기다려 오신 참여자분들께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분이고요. 지금부터 16분 동안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16분 후에 테이블별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6조, 5조 여기 보세요. 이제 발표 시간입니다. 우리가
네, 궁금한 게 많아졌고 말씀하실 것이 많아졌지만 오후에도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오후에 잠깐만요. 오후에 왜 4개 부지로 선정이 됐는지를 비롯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주민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등등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관내 유치가 됐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상황을 우리가 공유하는데 논의의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뭐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는 향후에 또 우리가 별도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논의 중지. 네, 진행하시는 분들 진행을 중지해 주시고 자 우리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각 팀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12시부터는 늦어도 12시 10분까지 끝나야지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발표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오후에도 발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가 발표하기보다는 오전에는 홀수가 할까요? 짝수가 할까요? 자, 그럼 좋습니다. 오전에는 홀수가 발표하고 다음에는 짝수가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자, 1조하고 3조하고 5조하고 7조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조 발표를 큰 박수와 함께 청해듣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서 안 보여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른 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늘 안 보여요. 여기가 좀 도와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1조 발표를 맡게 된 장암동 김성현입니다. 저희 6조에서 이제 제1토론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에서 정리된 것은 이제 우리가 환매가 나중에 이제 어딘가로 정해지면은 그 후원동이 이제 환매가 될 텐데 그 과거 예비군 훈련장을 목적으로 됐다가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목적이 이제 종료된 후에 이게 타용도로 전환되는지 말고 원주민에게 환매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료 20페이지에 보면은 국방부가 그 의정부시의 도시개발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도시개발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슨 뭐 개발사업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약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도시개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구성원 중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됐었다. 그래서 그런 시의원님들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3조 나와서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3조입니다. 저희 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장님께서 두고 나가야 돼. 처음에 활동하셨다고 공약하셨던 그 내용보다 의견들이 좀 있었고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그 방향이 관내에 설치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장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관내에서 수용해야 되는 그게 있었으면 저희 지역에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남이나 노원 이렇게 강북 쪽에서 그런 훈련 장들을 외부에서 사용을 했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지금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정부에서도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걸 수용했던 그런 지역의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장에서 만약에 그런 환경들이 또 이렇게 지어지거나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도 논의되어야 되는 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5조 발표를 듣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5조입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관내 정치에 모두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10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공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은 과학화로 돼서 예비군 훈련장이 소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오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7조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그 뒤에 말이 더 잘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7조는 간단하게 토론을 일단은 한 주민분께서 호원지구의 유적지의 역사관에 대한 의견을 하나 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는 이 과학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지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첨단 시스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제 예비군 훈련 경험이 있는 이제 주민들이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토론을 했고, 이제 흥선동 주민으로서 부지가 이제 수용이 어디까지 이제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원, 그 전에는 이제 노원이나 도봉이나 다른 인근 지역에서 공동 활용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토론을 했고, 금호동에 사시는 주민분께서는 후보지 결정 시에 고층 아파트나 뭐 이런 주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좀 토론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하는 거라서 이렇게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비슷한 의견을 같이 형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양한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4개 부지가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부지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4개 부지의 지형적인, 지리적인 또 주변 여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4개 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오후 논의가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오전 논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